아, 반갑습니다. 안녕. 짜인님 어서 와요. 안녕, 안녕. 음, 음? 아,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몸이 조금 피곤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조금 자다가 일어나야지 이러고 했는데 그대로 자버렸어. 지금 그거 있죠. 알람이 안 울렸는데 갑자기 어씨 큰일 났다 이러면서 딱 눈에 뜨는 거 있잖아. 그래서 딱 눈 깨니까 9시 15분인 거야. 그러고 나가지고 나 확인했더니 그 팬심에 그게 온 거야. 오늘 방송 안 키냐고. 그래서 와씨 큰일 났다. 번역하면 와씨 큰일 났다고. 직역하면 와씨 좆됐다. 랴부랴 갔어. 그러니까 지금 자다가 바로 일어난 거야. 안 좋은. 그 알람이랑 다 맞춰놨거든요. 그냥 잠깐만 눈 붙이자 이래가지고 뭔가 방송하다가 내가 졸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인간 잠깐만 눈 붙여야지 이러고 알람 다 맞춰놓고 잤는데 알람 대체 누가 끈 거야? 내가 껐겠지? 아 내가 껐을 거야. 일단은 컨디션 그래도 일단 하기로는 했으니까 이게 산신이 예전에 막 PT 같은 거를 안 받았을 때는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은 쉬는 날에 방송 쉬는 날에 막 PT 받고 이러거든요. PT가 있으니까 이게 내가 이날 방송을 안 하면 그걸 못 해줘. 대체를 못해. 그 시간에 다른 날 대체 방송을 못 해주니까 그냥 오겠다고 한 날은 와야 되겠더라고. 저녁? 오늘 맞아. 오늘 저녁 먹었어. 점심에 제가 저 어제랑 그제랑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날 점심을 너무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저녁이 먹기가 싫은 거야. 이게 그날 뭐 점심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저녁은 먹으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저녁 뭘 먹을 때 됐는데 밥 먹기가 싫은 거야. 너무 배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안 먹었더니 오늘 아침에 되니까 막 배가 아니라 이게 산신이 예전부터 이제 그냥 배고프면 그냥 물 먹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물을 먹는데 속이 안 좋은 거야. 속이 쓰린 거야. 물 먹었는데도 그래가지고 아씨 이거 어지간히 배가 고프긴 한가 보다 싶어가지고 뭔가 고탄수가 땡기네. 아주 막 로제 파스타랑 로제 떡볶이랑 고민하다가 로제 떡볶이를 먹었어. 그 로제 떡볶이에다가 순살 치킨 그거 토핑으로 먹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 저녁 됐는데 원래는 내가 이거를 어제 저녁 말고 야식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먹고 싶었던 거예요. 마늘종이랑 해가지고 그 치킨? 차나 유리핑님 어서 와요. 그 마늘종이랑 순살 치킨이랑 해가지고 파는 데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먹을까? 그거를 어제 한 11시 막 이때 갑자기 배가 그때 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서 먹을까 하다가 그냥 참고 잤거든. 그거 어제 저녁으로 먹으려던 거를 오늘 저녁으로 시켜서 다 먹어버렸네.
돼지짓 했다는 거 장황하게 얘기했고요. 음. 음. 어제랑 어제랑 오늘이랑 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것저것 바쁜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졸았네. 방송하다가 조는 것보다는 방송하기 전에 이 조금 자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종종 그랬거든. 내가 뭐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그럼 이제 방송 전에 잠깐 자다가 올 때가 있어요. 목요일. 목요일에 그런 날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못 일어나. 미안합니다. 저는 잠돼지예요. 지금 방송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지? 아, 아, 되겠지 뭐. 안 되면 뭐 방송 사고지 뭐. 안 돼? 아, 아마 아픈 건 아니에요. 아픈 건 아니고 그냥 피곤해서 늦잠 잤다. 잠깐 낮잠이 아니지. 잠깐 쪽잠 자려다가 개 큰 풀잠을 때려버려서 그것도 있어요. 이게 그 엊그제인가 어제부터 확 더워졌잖아요. 오늘 오늘 깜짝 놀랐어. 오늘 진짜 놀랐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진짜 놀랐어. 아침에 출근한다고 내가 나가잖아. 나갔는데 뭔가 이거 에바스러운데? 이게 뭔 날씨야? 이러면서 봤는데 온도 봤는데 25도인 거야. 아침 8시인가 7시에. 아침 8시였다. 아침 8시에 25도인 거예요. 어? 왜냐면 우리 집이 24도잖아. 우리 집 에어컨 온도를 24도로 맞춰놨거든. 우리 집이 24도니까 이게 공기의 그 온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좀 에반데? 막 이러는데 햇빛 너무 뜨거운 거야. 그리고 내가 오늘 점심 온도를 체크를 했어. 오늘 점심에 33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시작인데 심지어 이거 늦춰준 건데 작년에 비해서 그거는 알고 있거든. 작년에 비해서 늦어졌다는 건 이 더위가. 와,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러고 그렇게 있었거든. 근데 진짜 최악은 내일이에요, 여러분. 내 예상으로 내가 그 뭐야 이거 봤거든. 그 일기예보랑 이거 습도랑 이거 봤거든. 근데 오늘 밤부터 해가지고 비 오는 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산신 사는 지역도 지금 살구거려도 비가 온대요. 밤 동안. 근데 비가 오는 거 오케이 좋아. 그래서 33도에서 온도가 24도, 25도까지 떨어지더라고. 오케이 괜찮아. 근데 습도가 90도. 90%. 귀엽다님 어서 와요. 내일 비 오는 지역은 온도가 24도쯤 되는데 습도가 90%인 거예요. 근데 온도 24도에 90%면은 더 죽거든. 그냥 쪄 죽는 날씨인 거지. 90%면 한 18도? 기온이 한 18도, 19도 정도, 20도 초반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 근데 20도 중후반부터는 90% 되면 더워. 가만히 있는데. 오늘도 진짜 한신 일하는 데가 에어컨을 안 끄고 에어컨을 절대 안 꺼요. 그리고 문을 열어놔. 그래도 그 환기적인 면도 있고 뭐 냄새 안에 문 닫아놓고 있으면은 그때도 말했지만 아저씨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그냥 문 열어놓거든. 그럼 에어컨 계속 돌아가잖아. 내부 온도가 자기들이 맞춰진 온도가 절대로 안 되니까
그러고 내가 이제 딱 나갔다. 나 등에도 선풍기 하나, 목에도 선풍기 하나 이렇게 있잖아. 나가자마자 딱 1분 만에 땀 나는 거야. 나 퇴근하는데. 그래서 퇴근길에 온도 봤더니 31도인 거야. 아, 이게 뭔 날씨냐. 어떻게 31도야. 오후 6시에. 선풍기가 의미가 없어. 근데 오전에는 의미가 있거든. 오전까진 괜찮은데 오후 되니까 살짝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지 싶어가지고 일단 끼긴 끼거든요. 진짜 선풍기 중에 의미가 없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왜 선풍기 중에 요즘 들어서 나는 1번 주작이 나거든. 선풍기 앞쪽에 냉각팬 달려있는 선풍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를 통해서 바람이 지나가면 좀 더 차가워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써봤는데 저거는 진짜 그 냉각 부분은 진짜 시원하긴 해. 그게 그렇게 온도 설계가 됐더라고. 근데 그게 한 20도 중반까지는 유효하거든. 20도 중반, 20도 뭐 중반까지는 그 냉각팬이 유효해. 뭔가 진짜로 틀어놓으면 많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근데 30도를 넘거나 20도 진짜 극후반 있잖아요. 29도 이 정도에서는 그 냉각팬이 의미가 없더라. 이게 열을 못 이겨. 그 냉각팬 바람이 기온을 못 이겨가지고 거의 무용지물해.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 그거 냉각팬 피부에다가 붙여놓잖아. 그러면은 이제 붙여놓은 데만 좀 시원해. 그래가지고 막 목덜미 뒤쪽 이런 데다가 붙여놓고 걸어다니고 그랬거든. 맞아. 나도 저거 진짜 많이 했어요. 막 "이게 켜진 거야?" 이러면서 막 냉각팬 막 딸깍딸깍거리면서 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막 확인하고, 막 손으로 불빛 가려가면서 "불 제대로 들어온 거 맞아?" 이러면서 막 확인하고 그러고. 나도 그랬어. 근데 진짜 20도 후반은 못 이기더라. 근데 이제 내일은 진짜 위험하지. 습도 90%야. 습도 90%. 어, 진짜. 재택근무만 하라 그러면은 왼종일 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힘들죠. 돌아다니기. 차 있으신 분 말고는. 그래서 그래, 그런 일 생각도 했어 요즘에. 사실 면허증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6월부터 9월까지만 저기 뭐 렌트카 아무거나 해가지고 3개월만 잠깐 렌트하고 그 움직이는 그 이동형 에어컨으로 이용 좀 하고. 사실 그 생각했어. 진짜 더울 때는, 나 추울 때는 차 생각 안 나거든. 근데 더울 때는 한 3개월만 렌트할까? 막 이 생각도 잠깐 했다니. 그 막 큰 차 말고 막 째만한 차들 있잖아요. 경차 그냥 어차피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출퇴근 아니면 안 하고, 커봤자 주차도 힘들고, 작은 차 하면은 싸고 주차도 잘 되니까 한 3개월만 잠깐 이동식 에어컨으로 쓰고 다시 반납하면은 괜찮은가? 막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든 안 시원하게 돌아다니려고. 그 생각 진짜 했어. 이번에 내가 원래 그런 생각 잘 안 했거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조금 그런 식으로 합리적인, 합리적이란다. 뭔가 그 괴상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뭔가 도매의 타당성을 늘리고 있어. 이동식 에어컨을 이 자식들이 안 만들어 줄 거면 차라도 있어야 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예전에는 4월 달 과학 4월이 아마 과학의 날인가 그럴 거예요. 학교에 가면은 그래가지고 4월 달에 보통 4월 중순 4월인가? 4월이 맞을 거야. 4월인가 5월 둘 중 하나인데 내 기억에 4월이거든. 4월이 과학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마다 막 포스터 그리고 패러글라이딩이래. 그 글라이더 날리고 고무동력기 날리고 그러던 때가 있었어. 학교마다 내 기억에 한 4월 15일, 16일 막 이런 때쯤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항상 과학의 날 포스터에 나오면 그게 있어요. 화성도 아니고 대한민국인데, 그러니까 지구인데 돔을 만들어. 돔을 건설해서 막 그 안에서 막 뭐 테라포밍을 하고 지구야. 화성 아니야. 그 안에서 막 뭐 지금 말로 번역하면 테라포밍, 막 무슨 숲을 건설하고 막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요즘 그 생각을 하잖아. 그 화성 가가지고 테라포밍 한다고 난리치지 말고 지구 안에다가 해놓고 안에다 에어컨 키면 안 돼? 이러면서 그 돈 빨리 만들어가지고 응? 돔 안에다가 에어컨 좀 틀어봐. 그건 할 수 있잖아. 화성 가는 건 못해도 화성에다 돈 만드는 건 힘드니까 지구에다가 좀 빨리 만들어 봐봐. 요즘 그 생각해요. 맨날 4월 그 과학의 날만 되면은 그런 거 하잖아. 2020 몇 년도에 지구의 발전, 2030년도에 지구의 발전 이런 거를 상상을 하면서 과학적인 뭐 그 예를 뻔한 거죠. 뭐 옛날에 날아다니는 자동차라던가 돔 형식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건축물을 세워서 그 안에서 사람이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주에 뻑하면 들락날락 한다던가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음, 음.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 괜찮아. 가브리엘 프라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게 2020년도, 2030년도쯤에는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오네, 마네 이런 그림들 엄청 많았는데 개뿔이나 뭐 뭐야 저거 자율주행을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으니 날아다니는 거는 절대 못하지. 그 우리 예전에 했던 그 뭐죠? 스트레이에 나오는 배경처럼 막 로봇이 막 돌아다니고 로봇이 뭐 해주고 음? 비행선으로 돌아다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개뿔 아무것도 없어. 그거 뭔가 한 두세 긴 지나야 뭐가 좀 있으려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 전에 지구가 망하려나 싶기도 하고. 음, 날아다니는 자동차 바라지도 않아. 그냥 그 멀쩡한 입고 다니는 에어컨이나 좀 만들어줘 봐봐. 그뭐 AI니 뭐니 그만하고 입고 다니는 에어컨부터 해봐봐. 어차피 전력 소모는 AI 돌리는 것보다 훨씬 쌀 거거든.
나는 몰랐어. 그 AI 그런 거 돌리는 거 있죠, 여러분. 챗 GPT라던가 뭐 그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 막 그림 막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는 그렇게 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전기나 이런 걸 사용하는 줄 몰랐는데 그거 열시키려고 막 북극 남극에 보내고 막 그런데 막 물에 빠뜨리고 일부러 그거 살짝 뭐라 해야 되지? 그 기지 같은 거를 방수 처리 이런 거 해가지고 저기 심해에다가 넣고 막 그런대요 일부러. 이게 온도가 엄청 심하대. 음. 하결님 어서 와요. 생각보다 엄청 빡세대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만만하게 그림 그려주는 게 아니야. 이제 너도 나도 하면서 엄청 그 환경에는 진짜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그거대로 열 빼야 되지. 그거 돌리려면은 전기도 엄청 먹는데. 전기 진짜 많이 먹는데요. 그러면은 전기 만들려면은 이것저것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진짜 상상 이상으로 그게 환경에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 나는 몰랐어.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금 일찍 끄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끄긴 할게요. 지금 끌 건 아니지만 미리 공지. 그것도 있어. 이게 내가 이거를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 그거야. 얘네가 제대로 뭔가를 하고 있나? 라는 걸 당연하게도 국가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웬만한 데는 그런 여러분들 막 카페나 음식점 같은 데서도 보건소에서 점검을 오잖아요. 여기가 위생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것처럼 현신이 지금 일하는 곳에도 그 국가에서 얘네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를 확인을 한단 말이야. 그게 매년 하는 건 아니고 한 3년인가 4년마다 하는데 근데 그게 올해래. 그리고 원래는 작년에 올해 초에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것저것 일이 있었잖아요. 올해 초에는 그 국가에서 나오지 못할 상황이 있었잖아. 그래서 미루다 이제서야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것마저도 일정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지만 이런 일정이에요 하면서 준 게 7월인 거야. 그러니까 7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 끝내야 된대. 3년치 내용을. 이것들이 그러면 일상적으로 해오던 자료면 우리가 절차상 필요한 자료면 하면 그만인데 근데 우리는 이 정도면 필요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게 있는 반면 더 필요해요라고 이제 거기서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3년치를 만들어야 되겠지. 미쳐버리겠네. 있는 거 싹싹 긁어가지고 만들어야 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쉽게 산신이 그 카페에서 일할 때도 그런 게 왔었거든. 난 그때 뭐였냐면 보건소에서 한 1년을 안 나오다가 나온 거야. 나왔는데 뭐냐면 얘네들이 카페에 있는 음식들이 제대로 된 유통기한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리고 상미기한이라고 있어요.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상미기한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케이크를 오늘 꺼내놨어? 그러면은 상미기한이 내가 알기로는 3일이에요. 3일 안에 얘가 팔리지 않으면 그냥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애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써놓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록이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가 있는, 그러니까 그게 케이크뿐만 아니라 모든 거기서 파는 음식에 대한 메뉴가 싹 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어느 카페를 가든 메뉴가 엄청 다양하잖아. 그럼 다양한 메뉴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 다르잖아. 근데 그 재료를 다 써야 되는 거야. 원두, 우유 해가지고 뭐 파우더류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파우더부터 뭐 토핑 다 써야 돼. 그냥 예외 없어. 거기서 안 써도 되는 거는 그 예외 없어요. 기계 뭐 이런 건 안 써도 되지. 근데 음식물은 싹 다 쓰고 싹 다 관리를 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그 유통기한 같은 걸 다 남겨야 돼요. 어떻게든 자료로, 기록으로. 1년치를 내놓으라는 거야.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있는 거 없는 거 싹싹 긁었네. 뭐 그런 식이야. 1년치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한 3개월치인가? 근데 어떤 미친 음식점에서 3개월 전 그거를 갖고 있냐고. 회사도 아니고 기록을 왜 갖고 있냐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일하면서 그냥 혹시 몰라서 사진을 막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나는 알바가 아니었으니까 일하면서 그냥 그거를 위해서 찍어 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일하다가 보니까 내가 찍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거면 돼요. 이러니까 오 된다. 이거 왜 찍었니? 그래서 아니 일하다 보면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내가 마침 사진첩은 잘 안 지우는 편이라고 귀찮아가지고 하나하나 지우면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가지고 음, 진짜 성견지명 다행히도 아마 3개월치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내 기억이 그거였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3개월치가 아니라 3개월 전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음식 그게 있었어요. 막 토핑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막 음료 위에 올라가는 뭐 초코칩 같은 거는 유통기한이랑 상미기간이 되게 긴 편이에요. 유통기한은 당연히 막 안 뜯으면 1, 2년 되는 것도 있고 뜯어도 한 6개월 넘는 게 있거든. 근데 하필 그게 뜯었는데 없는 거야. 누가 그걸 기록도 안 하고 남기지도 않고 그냥 버린 거야. 근데 내가 그거를 찍어 놓은 게 있었거든. 내가 그걸 관리를 했어가지고 그때 잠깐 가지고 여기 있다고. 음. 그냥 그걸로 막 심하면은 영업 정지나 폐업 처리까지 오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위생 관련된 거니까 중요하잖아. 막 유통기한 지나고 거 음식점에서 팔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거 안 지키면은 진짜 폐업 진짜 심한 거는 폐업이고요. 영업 정지도 숱하게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계속 검사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손대지 말라고 이거. 내가 하려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 일하다가 갑자기 폐업 정지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영업 정지 당하면은 짜증 날 것 같으니까 손대지 말라고 내가 다 할라
제가 다 할게요." 이러면. 헌신이 카페 일할 때는 웬만하면 사장들을 다 바지로 만들어 버렸어. 있으면 걸리적거려 가지고 그 그냥 뭐 밖에서 재료 다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재료가 필요하면 그때 부르라니까 가라고. 있으면 신경만 쓰이고 나 쉬고 싶은데도 못 쉬고 눈치 보이니까 그냥 가라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장들 오지 말라고 한 적도 꽤 많아요. "아 있어봤자 도움 안 돼요." 이러면서. 진짜 바쁠 때는 잠깐 오라고. 그 사장님이랑은 친했어 내가. 친해 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하필이면 거기가 사장 부부가 하고 아빠가 거기 건물주였거든. 그러니까 내 아빠 그 사람 아빠 그 사장의 아빠가 그 건물주였어. 그러니까 이제 영감님이잖아. 영감님이 너무 이제 적적하셨나 봐. 건물 청소하고 나면 꼭 강 카페에 상주해가지고 계셔. 근데 이제 그걸 누가 가라고 할 건데 아무도 가라고 못 하잖아. 사장도 못 가라고 못해. 그 사장 부부는 당연히 가라고 못 하잖아. 싫어도. 그 직원들은 당연히 불편해하거든. 근데 산신이 오픈이었거든. 오픈 혼자 했거든요. 완전 그냥 혼자서 일했는데 나는 할 거를 싹 다 끝내고 손님 없고 이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든. 근데 뭐 할 거야? 근데 이미 할 걸 다 해버렸는데 어느 정도로 할 걸 다 했냐면 그 오후 타임에 오는 애들이 해야 될 것까지 그냥 내가 다 해버린 상태인 거야. 그 수준으로 일을 끝낸 거야 내가. 안에 당연히 손님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있었거든. 그리고 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근데 이제 내가 너무 앉아 있으니까 일해야 되는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그분이 좀 보기가 그랬나 봐. 그래서 이제 사장 부부한테 얘기를 한 거지. 그 한무리가 저기서 너무 쉰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사장 부부가 웬만하면은 쉬지 마라 이러거든. 근데 나한테는 그 얘기하면서 사장 부부가 그거 듣고 걔는 근데 할 것 다 하고 앉아 있지 않냐. 걔 뭐 할 거 있는데 쉬는 건 아닐 텐데 이러니까 그 사장 아빠도 맞아 그렇긴 해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사장이 그럼 냅두라고. 그냥 냅두라고 그러면 할 거 다 하고 앉아 있는데 뭐 문제 있냐고. 웬만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셨거든.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다른 직원들이 그랬으면은 그냥 그 사장 아빠 눈치 보면서 불편하겠지만 싫은 얘기 안 들게 조심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내가 그랬다고 하니까 그냥 냅두라고 걔는. 걔는 지 알아서 할 거 다 하고 일 생기면 하고 아니면 해야 될 거 보이면은 진작에 하고 난 다음에도 할 거 없으면 그러고 있는 거라고. 근데 실제로 그랬거든. 막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때 투썸에서 일했다고 했잖아. 근데 투썸 직원들은 케이크를 안에서 그냥 데코레이션 같은 걸 하거든. 근데 그게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요. 시간 걸리는 것들은. 그래서 오픈 타임이 하는 게 있고 오픈 타임에 몇 개를 만들고 점심에 미들 타임에 몇 개를 만들고 저녁 시간에 몇 개를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녁은 그 다음 날 만들 거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뺄 거를 생각해서 만들어 놓고 가. 근데 미들 타임이랑 그 저녁 타임이 이거를 안 하는 거야.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거야. 본인들이 뭐 정신 없다는 이유로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투썸을 갔는데 케이크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야. 내가 그걸 몰랐거든. 나는 오픈하고 가니까 저녁이랑 점심 상황을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 들어갔는데 케이크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날 사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왜 케이크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 다른 직원들이 그거를 못 뺀대. 그래서 노는 거냐 이러니까 놀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그 케이크를 뺄 정도의 손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 속도가 안 된다는 거야. 애들이 좀 느려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딱 이 한마디 하고 그다음 날 그냥 그 그다음 날부터 나 같은 경우는 오픈이라고 했으니까 미들까지 정도 팔릴 만큼만 만들거든요 원래. 그래서 사장한테 "아 모르겠고 하루치 만들고 가니까 알아서 팔라고. 팔고 얼마나 어떻게 팔리는지 확인해 보고 내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서 하루치 싹 만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맨날 아침마다 했거든 나 혼자서. "이걸 왜 못해?" 이러면서 "하면 되잖아." 막 "해 그냥." 이러면서 "뭐 어렵다고." 이러고. 한신 같은 경우는 손이 좀 빨라요. 주방 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 퇴사하는 날에도 그기 퇴사하는 날에도 내가 하필 공교롭게 살짝 추석 전에 며칠 두고 그만뒀단 말이야.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래 가지고 내가 그 부분을 좀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추석에 팔 만큼은 만들어 주고 가겠다." 이러면서 아예 그냥 냉동실이 여러분들 그 가게 냉동실 엄청 크잖아요. 주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다 채워 주고 나왔어. "네, "여기 있는 거 다 팔면 돼요." 이러면서 "추석에 이 정도는 나가잖아." 이러면서. 다 만들어 주고 퇴사하고. 음. 그렇게 일하니까 이제 친하지. 지금도 간간히 연락해요. 간간히 연락하고 뭐 추석 설날에 놀러 간 적이 꽤 있었거든. 추석 설날에 놀러 가면 어차피 나는 홀 그 밖에서는 내가 주문을 못 받잖아. 메뉴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그건 못 하고 안에서 그거는 그 케이크 만드는 데는 보통 주방이라고 해 가지고 좀 다른 방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방 들어가 가지고 사장이랑 떠들면서 그 안에서 케이크 만들고 놀고. 그래서 그냥 대뜸 퇴사한 지 한 몇 년 된 애가 냉동실을 열더니 "에휴 별거 없잖아." 이러면서 "일 안 해?" 이러면서 사장한테 "이거 봐, 이거 봐." 이러면서 "일 안 하네 요즘." 이러면서 들어가 가지고 나 케이크 만들어 주고 그리고 막 커피 얻어 먹고 케이크 얻어 먹고 가끔 가 가지고 해요. 막 사장 부부 애 낳는다고 그 뭐지? 출산일 다가왔을 때는 한신이 한 3일 정도 봐주고 가게 봐주고 그랬어. 왜 그 부부가 그런 자영업을 하게 되면 둘 중 한 뭐 그러니까 아빠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어쨌든 일을 해야 되잖아. 가게를 닫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출산하는데 못 볼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안 좋은데 그거는 이제 그 와이프한테도 썩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고 아빠도 좀 아쉬울 것 같고 이러니까 "일을 하시죠." 이러면서 "내가 갈게." 이러면서 "돈 줄 거야?" 이러면서 "일당 제대로 쳐줘야 될걸." 그러니까 "알겠대." 그래서 "그럼 가." 이러면서 "내가 3일 정도 가게 봐줄게." 이러면서 연차 쓰고 회사 연차 쓰고 가 가지고 음 가게 한 3일 봐주고 그 얘기 가끔 봤거든. 그러면서 "아 너 내가 나 있어 가지고 얘 잘 태어난 거야." 이러면서 애기한테. 애기 어리둥절 완전. "이 사람이 뭐래."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지. 뭐 어쨌든 지금 산씨는 또
공무원들을 상대해야 돼 가지고 공무원들은 증거 자료가 중요하니까 증거 자료를 줘야 되거든. 그래서 요즘 그것 때문에 정신이 좀 없어요. 진짜로 재수 없으면 진짜로 높은 진짜로 재수 없으면 여름에 휴방이 많을 수도 있어. 휴방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야근을 겁나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야근을 싫어해. 왜냐면 야근비가 나오긴 하거든요. 야근비가 나오는데 그 야근을 해봤자 들어오는 돈이 그렇게 많진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그 어쨌든 야근을 하면 여러분 워라밸이 개박살이 나잖아요. 나는 워라밸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나는 칼퇴를 해야 해. 내 직장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나 큰 돈은 안 벌어도 되는데 퇴근은 무조건 제대로 해야 되거든. 근데 야근은 퇴근을 못 하잖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근데 퇴근을 제대로 못 해. 그럼 생기는 일이 뭐냐면 제대로 운동도 못 하죠. 그리고 운동 못 해. 그리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 해. 그럼 고양이들도 제대로 못 봐줘.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방송까지 못 해. 최악인 거야, 나한테는. 내가 이 모든 거를 포기했어. 이 지금 말한 거 4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를 내가 포기를 해. 그러고 났을 때 들어오는 돈이 만족스러우면 야근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만족스럽지 못해. 그 그거를 다 포기한 고 하는 야근비가 치킨 한 마리 나오나 그래요. 치킨 한 마리 값인가 그래. 근데 이럴 거면 치킨 안 먹는다고. 필요 없다고.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 이러면서. 아, 절대로 안 하거든. 야근비 줘도 안 해. 우리는 야근비를 주거든. 포괄임금제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든 야근 안 하려고 하니까 뭐 야근비로 한 10만 원 준다 이러면 아 땡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절 한 2번 때리고 이제 야근하는데 안 하지. 치킨 한 마리인데 야근 그거 한 번 하는. 근데 야근하고 치킨 받는데 갖다 버린 게 이제 집에 들어오면 바바랑 비지한테 잔소리 듣고 집안일 아무것도 안 되고 몸은 뭔대로 축나. 절 2번 해야지 나가 죽으라고. 나를 일을 시켜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방송까지 못 키는 상황이 오니까 더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최대한 안 할 건데. 그리고 다들 알아. 내가 야근을 싫어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야근을 안 하려고 하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산신이 하는 일이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회사에서 일이 다 안 끝나면 집에 갖고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대. 그래서 막 새벽에 일하고 그런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고. 돈도 안 주는데 일을 왜 해요? 일이 안 끝나는 걸 어떡하니? 이러고 봤더니 자꾸 이제 상사가 그 사람들한테 일을 떠넘기더라. 본인들이 해야 될 걸 떠넘기니까 그 상사의 일 해주느라 본인 일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씨, 상사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는 일 안 시키거든. 나는 뭔가 MZ스러운가 봐. 그만둘 것 같은가 봐. 건들면. 나한텐 그런 걸 안 시키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일은 안 해요. 거의 야근도 살짝 쇼맨십으로만 해보고, 그러니까 임원들한테 내가 바쁘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유나네일님 어서 와요. 내가 바쁘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야근 몇 번 한 적 말고는 내가 일이 진짜로 바빠서 한 적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근데 올해 여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좀 바빠질 수도 있어가지고 네, 최대한 방송은 킬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게 하필이면 이번 주에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미친 것들이 9월 달에까지 완료돼야 되는 거를 왜 7월에 지들한테 내놓으라 마라 하는 거야. 지금 한 달 남았거든? 뭐 3년치를 한 달 만에 내놓으라니까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러면서 네가 해 이러면서 네가 해 니나 해 이러면서 승질 나가지고 근데 그러면서도 7월 뭐 10며칠까지 주세요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랬는데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지금 내가 만만해? 야, 어? 내가 호구냐? 내가 뭐 빙다리 핫바지요? 이러면서 이번 주 내내 다 같이 그 얘기했죠. 이것들이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지. 아, 그쪽 기관에서 뭔가 이슈가 터져가지고 일이 미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왜냐면 어쨌든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터지면은 그쪽에 일이 쏠리느라 그 연례 행사처럼 하던 거는 조금 후순위로 밀려버리거든. 그래가지고 그것만 바라고 했어. 큰일 나라 이러면서 잘못되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큰일 나라 잘못되라.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거 하느라. 또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내일만 딱 이면은 주말이네요. 내일만 있으면 주말이고. 맞아. 내일만 하면 파이팅이야 진짜. 후후. 그러면 오늘은 약속한 대로 사실 오늘 조금만 일찍 끌게요. 마탱이가 가가지고 컨디션이 영 멜롱멜롱. 맞아요. 오늘 저녁부터 비 많이 온다고 했었어. 그래서 내일 아마 그 기상 상태가 최악일 거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내일 나갈 일 있으면 그 마음 단디 꽉 잡고 그러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도 오늘 가면서 좀 마음의 준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신이 멜롱멜롱 해가지고 좀 늦게 오기도 했고 평소보다 일찍 가나? 평소에도 평균적으로 이 시간에 가긴 했는데 어쨌든 평소보다 좀 일찍 가지만 미안합니다. 우리는 내일은 쉬죠. 내일은 쉬고요. 토요일에는 레이튼 교수의 뭔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거 할 거고요. 내일 파이팅하고 주말에 해피 살신합시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진짜 10,000원은 고마워. 여러분들이 저의 지각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삼이도 내일 파이팅하고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그리고 주말에 하는 게임은 제가 말씀드렸었죠. 노훈수. 여러분들의 그 이가리에 내가 도움을 하겠다. 이바지 할 테니까 토요일에 하는 레이튼 교수는 대부분 문제 푸는 거거든요. 후기가 뭐 방송 보는 사람들 이빨을 부수네 마네 이런 후기가 많아가지고 산신 방송도 그날은 산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SOS 치면 그때 도와주고 그런 걸로 하고요. 우리는 토요일에 보는 걸로 해요. 다들 잘 자고 좋은 꿈 꾸고 안녕 참바 얘들아 안녕 자